전 국민 지급의 꼬리표,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사실은 기재부에서 이 여당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. 최후까지 전 국민 100%에게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. 돈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여당은 총선 공약이었습니다. 100% 주자. 당정이 막판 협의를 해서 100%전 국민에게 다 주기로 가닥을 잡았는데, 그런데 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있는 사람은 알아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라라는 해법으로 가닥을 잡아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 민주당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.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. 지급 절차에 들어갈 때 당사자께서 지급받지 않고 내가 기부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를 해서 그럼 세액공제를 이제 연말 연초에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. 자, 이 안에 대해서 야당은 기부금 모아서 국채보상운동 하게라고 반발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, 우리가 뭐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 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돈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. 장윤 교수님. 특정 어떤 정당의 누구를 제가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또 경제를 그래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재원 의원 이야기가 맞죠.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, 그리고 방안이라고 내놓은 게 자발적이란 단어가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방안이야. 자발적이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 지금 방안이 아니. 방안은 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가 방안인 거예요. 툭 던지고 나머지 자발적으로, 만약에 그러니까 모르겠 저는 지금 굳이 반발을 하자면 뭐 기부를 해서 얼마를 받겠다 이럴 거면 차라리 세액공제를 좀 혜택으로 주겠다,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으로 보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. 그럼 차라리 예를 들어 하위 70%를 준다, 그럼 상위 30%는 저희가 대신 세액공제를 해드릴, 차라리 이건 방안일 수가 있죠. 근데 다 주고 다시 국가에 기부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자면 30%라는 숫자를 국민수로 따져보면 얼마인지 아실 텐데,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물론 이렇게 내놓고 나서 기부했다는 사람들도 언론에서 막 띄울 것 같아요. 유명한 연예인 누가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굉장히 우리나라 따뜻합니다. 저는 근데 항상 이런 거 나올 때 속상한 게, 참 착한 우리 국민들이 이용당하는 기분이 너무 들어서, 제가 막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인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 아실 텐데, 저 이번 방안 자체는 모르겠어요. 전 준다면 받아요. 준다면 다 받으세요.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100% 다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대안이 있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최선이고요.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경제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김재원 의원 이야기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립니다. 제 판단에. 네. 김용주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이 민주당 내에 이제 사정을 잘 아시니까 뭔가 다른 해법과 대책이 있겠죠? 예. 사실은 이제 프리드먼이 최근에 그 번역한 책이 우리나라 4월 3일 나왔는데,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냐 하면,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에 보니까 정부가 돈을 주는데 돈이 결국에는 대기업 구조조정하는 데 다 들어가고 서민한테 안 들어오다. 이제 그런 거고, 지금 이 안을 내놓은 이유는 70%를 가리다가 날서야겠다, 이런 부분이 있고, 또 김종인 또 황교안 이 두 분이 전체적으로 다 주자 이런 판을 깔아준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렵사리 사실은 정부가 조심스럽게 재정을 말하자면 부채 비율을 보기 위해서 70% 안을 지켰는데, 정부 입장은 그런 거였다고 보면 민주당이 100% 하고 야당도 사실은 지금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저런 얘기할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현재는 다 써내려가는 쓰나미 판이 왔으니까, 또 미국을 비롯한 독일 전 세계가 다 전 국민한테 주는 판이니까 주는데, 사실은 뭐 3조 4천억 되는 돈을 국채로 만드는 데 대한 돈을 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. 그런 판단이라면 저런 방법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, 저는 스피드에 중점을 줘서, 사실은 지금 헤아리다가 시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다 주고 보자, 이제 그런 부분이고, 나중에 그것을 해소하는 건 어렵다. 솔직히 지금 방식에 있어서 문제는 시점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해야 되는데, 이렇게 돈을 말하자면 고소득자로부터 돈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방안 아닌 방안을 내는 데서 오히려 말꼬리를 잡히는 게 아니냐. 지금 같아서는 저는 전공법으로 다 주는 게 맞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김용주 의원님께서는 이제 100% 다 주면 저도 받고 김 의원님도 받으시는 거잖아요. 네. 예.
기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? 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부 안 할 거라고 봐요. 지금은 정공법으로 가는 게 맞다. 네.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. 짧게 제가 너무 정부에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실까봐 제가 조금만 좀 대안적인 차원을 좀 말씀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같이 했어요.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.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경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면 재난을 뺀 기본소득을 주는 거에는 저는 부정적이진 않아요. 다 힘들다면. 그리고 국가가 뭐 그 정도 재원이 있다면 주면 국민이 받으면 좋죠. 우리 세금만 맨날 내는데 돌려준다면 얼마나 좋아요. 근데 재난자가 붙는다는 건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어떤 농가가 있거나 집이 있다면 거기다가 지원금 주는 게 맞죠.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체가 침체되고는 있습니다만 흥행하는 업종들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식당이나 여러 가지 뭐 힘든 데들도 있지만 유통이나 여러 기관들에 좀 괜찮은 산업군들도 있어요. 저는 다 주냐 70% 주냐 이 기준으로 보니까 혼란이니 뭐니 이게 생기는 거지. 그거를 아예 그런 안 자체가 없었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대안들, 그러니까 지금 좀 당신들 산업이 잘 되고 있으니 좀 기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? 저는 이렇게 먼저 제안하는 방법들도 있었고 70% 얘기도 지금 몇 달 끌었잖아요. 이거를 전 그동안에 좀 제대로 정비했으면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일하려고 맘만 먹으면 이것도 기준 세울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처음에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야 그거 가리다가 날 샌다. 지금 이 논리가 몇 달 동안 온 거예요. 정책과 정치는 과학에 할 수가 없어요.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면이 생기는 거예요. 바로 옆에 사람들은 나보다 더 소득이 많은데 돈 준 사람이 있고 돈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서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. 예. 자,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